사실 이런 것도 다 따져가며 배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튜브입니다. 오늘은 전기의 꽃, 저항과 전선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기학에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저항이 높을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게 됩니다. 기호는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옴입니다. 1옴, 2옴 등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수식으로 표기를 하자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 됩니다. 전압이 12V일 때 저항이 1옴이면 전류는 12A가 됩니다. 전압이 12V일 때 저항이 2옴이면 전류는 6A가 되겠죠.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는 금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속이 전기가 잘 흐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저항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리, 백금 등이 저항이 낮아서 전기가 가장 잘 흐릅니다. 백금은 너무 비싸니까 현실적으로 구리로 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저항이 너무 높아서 전류가 매우 적게 흐르는 것입니다. 구리 전선은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두께가 얇을수록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인데 두께가 두꺼울수록 전자의 수가 많아져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원리입니다. 전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선과 연선이 있는데요. 단선은 한 가닥의 구리선으로 된 전선이고 연선은 가느다란 단선이 꼬여있는 전선입니다. 단선은 단단하고 연선은 흐느흐느합니다. 단선은 1.5mm, 2mm 이런 식으로 구리선의 두께로 표기를 하지만 연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선을 자른 단면적 밀리미터, 즉 스퀘어 밀리미터인데요. 스퀘어라고 규격을 표시합니다. 1.25mm 제곱, 2.5mm 제곱 등으로 표시가 되고 전선의 외피를 보시면 두께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단선은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물에서는 배관 속으로 쭉쭉 밀어넣기가 쉬워서 옥내 배선은 대부분 단선을 사용합니다. 카라반은 꺾이는 부분도 많고 배선 길이도 짧기 때문에 연선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선은 어느 정도 이상의 굵기가 되면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굵은 연선은 전선이라기보다는 보통 스퀘어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20스퀘어 케이블, 30스퀘어 케이블 등등등 사진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 사진은 전선의 허용 전류표입니다. 0.75mm만 사용하더라도 7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검색을 조금 해보니 구리선의 저항은 0.1옴 정도고 고무의 저항은 1000kΩ 정도 되네요. 하지만 다이 작업을 하실 때 설치하실 제품의 전류 용량의 2배 정도는 잡으셔야 안전합니다. 온도가 높아져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덜 흐를 수도 있는데 다이한 제품에 전류가 덜 가게 된다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고장이 나겠죠. 슬슬 카라반 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라반은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태양광 충전, 2번 한전 충전.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과 태양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에너지에서의 광은 빛광이겠죠?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 모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빛을 직접 전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발전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입니다. 태양열이라는 건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열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가량 되는데 이 열기가 지구까지 도달해서 그 열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태양열 에너지는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탁만 됩니다. 즉 온수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카라반에 달아야 할 것은 당연히 태양광이겠죠? 금속의 전기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높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도 낮아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전선 구리 내부에 양성자가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이 높아집니다. 절대 온도가 0도이면 전기 저항은 제로가 됩니다. 이것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까 전선의 허용 전류표를 봤었는데 사실 저항이 없을 때의 값입니다. 카라반의 태양광은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지붕이 한여름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략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도 다 따져가며 배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외부의 온도에 따른 전선의 허용 전류표입니다. 실제로 태양광 충전 시간은 하루에 고작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12시에서 4시 사이까지인데요. 이때가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카라반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배선이 두꺼워야 충전이 잘 되겠죠? 60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진은 시중에서 흔히 파는 태양광 케이블입니다. 사양을 보니 전선 두께가 2.5짜리 스퀘어입니다. 이 표에서 2.5 스퀘어 전선에
카라반의 허용 전류치를 보면 외부 온도가 25도일 때 25.4A, 외부 온도가 60도일 때는 12A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한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사실상 큰 충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걸 써먹어 볼까요? 카라반에 태양광을 120W짜리를 장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카라반은 12V로 되어 있으니 120W짜리 태양광으로 1시간을 충전을 한다면 10A가 충전이 되겠네요. 다행히도 2.5스퀘어짜리 전선을 쓰면 100% 충전이 다 됩니다만 실제로 충전되는 양은 70%에서 8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론과 100%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120W짜리 태양광을 3개 달려고 한다. 그럼 전선 한 가닥으로 다 연결해버리면 30A니 상당히 두꺼운 전선을 써야 하는데 배터리에서 두꺼운 단선 하나를 빼버린 후 여기에 각각 태양광 판넬에서 2.5스퀘어짜리로 배선을 연결하면 효율이 더 좋겠죠잉?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태양광 판넬은 12V 2개를 직련 연결해서 24V로 나오고 태양광을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를 든 건 단순 온도에 따른 전류의 흐름과 스퀘어를 설명드리려고 태양광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태양광은 내용이 많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